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좋은 날입니다. 7월 한 달 잘 보내셨나요? 이제 8월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학교 방학이어서 조금 푹 쉬었습니다. 루카스도 5주 정도 회사의 휴가 기간이어서 푹 쉬고 시간을 같이 함께 잘 보냈는데요. 저는 7월 중순 정도에 조금 어지럽고 몸이 안 좋아서 대학병원도 다녀오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많이 회복되고 몸이 좋아져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8월, 저와 루카스의 결혼식이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프로포즈를 받아서 이번 가을이 되자마자 바로 결혼식을 하는 거라 엄청 타이트한 일정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긴 5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는 예식장을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피로 연장을 예약한다거나 하객분들의 참석을 픽스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다들 이곳저곳으로 휴가를 가 있고 푹 쉬고 있는데 연락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이제 휴가가 끝나는 8월부터 딱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7월 한 달 동안 조금씩 결혼식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7월 동안 어떤 준비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스웨덴의 결혼식 문화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우선 한국이랑 스웨덴은 결혼에 대한 문화와 인식이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연애 끝 아니면 완성이 결혼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살고 있고, 결혼을 해야지 연애가 완성된다,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은 조금 많이 다른데요. 우선 스웨덴은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연애는 하면서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 상태로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로 맞냐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55%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사생아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아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아이에 대한 인식들이 부정적이거나 조금 낯설게 받아들이지만, 이곳에는 결혼한 부부의 아이보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아이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를 같이 양육을 하는 거죠. 실제로 루카스의 부모님도 루카스의 동생이 태어난 그 이후에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스와 루카스의 동생은 부모님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루카스의 친척들 중에서도 아이를 함께 키우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커플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꽤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부를 삼보 커플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삼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 보라는 뜻은 살다, 리브라는 뜻이어서 삼보다 이러면은 함께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보 커플이라고 하면은 함께 사는 커플, 사보 커플이다 하면은 떨어져서 사는 커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많은 커플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거의 같이 살고 있어요. 동거를 하면서 같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게 조금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거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가 성인이 되면 부모들도 아이에게 얼른 파트너를 사귀어서 빨리 동거를 해라 이렇게 조금 재촉할 정도로 삼보 커플이 엄청 흔하고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게 있는데, 다른 서양권들이랑은 조금 다른 정책이기도 한데요. 저처럼 국제 커플인 경우에 제가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 비자의 요건이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고 삼보 커플인 것을 증명하기만 해도 비자가 나옵니다. 파트너 비자가. 그러니까 결혼을 한 국제 커플과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국제 커플 사이에 비자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저와 루카스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의 관계를 증명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제 커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태에서 같이 살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같은 비자를 신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서는 결혼이라는 것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루카스랑 결혼을 하기로 다짐을 했을 때 스웨덴 친구들 아니면 한국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산보 비자로도 충분히 이곳에 거주할 수 있는데 왜 결혼식을 하고 왜 결혼을 다짐하게 됐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한국에는 산보라는 정책이 따로 없고 결혼이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연애 다음에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조금 일반적인 선택지였지만 루카스는 여기에서 한평생을 살아왔고 루카스의 부모님도 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산보가 더 익숙할 법 하잖아요. 근데 루카스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추진을 해서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오케이라고 한 다음에 또 몇 번이고 루카스한테 왜 결혼식이 하고 싶은 거야? 근원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결혼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결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루카스한테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루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서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문화는 아니지만 우선 너의 문화에서는 결혼을 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이나 스웨덴 양국에서도 조금 더 오피셜한 관계로 공식적인 관계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고 스웨덴에 오기로 결정을 한 만큼 루카스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보는 함께 살고 또 파트너로서 커플로서 유효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복잡한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번거롭게 거쳐서 만든 부부라는 관계보다는 조금 느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피셜하게 부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스웨덴 사람인데도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의 다른 스웨덴 친구들의 인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 의아하기도 했고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상상을 했을 때 떠오르는 결혼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혼식에 대해서 로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식을 떠올려 보니까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뭔가 드레스를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루카스는 결혼식을 오피셜하게 하고 싶고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어서 그래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식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루카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곳은 루카스의 나라이고 루카스의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니까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조금 더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카스의 나라니까 루카스의 의견을 따라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고 한 걸음 한 걸음 결혼을 실감하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처럼 결혼식장이 있어서 결혼식장을 예약해서 결혼을 하는 문화가 아니라 집 앞에 마당에서 결혼을 하는 커플도 있고 시청에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어디서 하기로 했냐면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작은 목조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그곳에 한번 가서 외관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아담한 사이즈의 목조 성당인데요.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카스에게 물어보니까 꽤 역사가 있는 성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루카스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루카스가 저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함께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60년 정도 전에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카스가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담한 목조 성당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피로 현장도 보고 왔는데요. 우선 저희가 피로 현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예식장과 가깝고 밤 늦게까지 하객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군데에 가서 오늘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 미팅을 해보니까 저희 예식이 점심 이후 오후거든요. 1시간 정도 성당에서 예식을 하고 저녁 조금 전에 피로 현장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디저트도 먹고 콜라나 맥주, 샴페인 같은 것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1시까지 대관이 가능한 곳으로 이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처럼 뷔페 형태의 식당이 아니라 서버분이 하나씩 음식을 주시는 그런 곳이어서 비용은 조금 나가더라고요. 전체 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건데 저희도 오신 분들에게 기분 좋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괜찮은 곳을 찾다가 그곳을 결정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는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식사 같은 것을 정해서 말해주면 그쪽에 계신 셰프님이 만들어서 해주시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객분들을 픽스하고 식사를 어떤 것으로 할 건지를 정해야 됩니다. 할 게 많아요. 하객분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 50명 정도?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의 지인분들 조금, 그리고 나머지는 루카스의 가족, 친지분들, 친구들 이렇게 올 것 같은데요. 저와 루카스가 막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각자 또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예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랑 다른 결혼 문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신부들이 드레스를 고를 때 신랑분들이랑 같이 가서 드레스를 입어보고 같이 정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 전에 웨딩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드레스를 입어보고 서로 결혼식에서의 모습은 어떨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서로 서프라이즈로 예식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트나 웨딩드레스는 각자 준비하고 비밀리에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예식장에서 짠! 하는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드레스를 루카스한테 보여주지 못했고 루카스도 수트를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로 비밀인 상태로 각자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레스가 도착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본식 드레스는 한 번 입어봤고 그리고 이브닝 드레스, 이브 드레스는 아직 안 입어본 상태인데요. 저는 총 2벌을 준비했고 아주 저렴하게 잘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결혼식 전에 미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문화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루카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라 유튜브에 미리 올려버린 문화나 서프라이즈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서 결혼식 이후에 그 드레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게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하는 퀄리티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중에 하나가 축의금 문화일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은 축의금이라는 문화가 없더라고요. 돈을 주는 그런 문화가 없고 대신에 커플에게 소박한 선물 같은 거를 챙겨오는 방식으로 축하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스웨덴에 와서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매한 상태라 솔직히 말하면 필요한 게 막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객분들이 먼 길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좀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결혼식 비용을 저희가 100%다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또 루카스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완전 100% 독립을 했고, 저도 부모님께 독립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번 결혼식은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와 루카스 2명의 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식대나 이런 결혼식 비용을 어떻게 지불을 하냐, 이것도 루카스랑 상의를 많이 해봤어요. 우선 드레스나 수트, 그리고 제가 결혼식 때 헤어를 받는다거나 이런 비용들은 각자 지출하는 방식으로 상의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각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자 지출을 하게 됐고, 그 이외에 식대나 예식장 비용, 또 이후에 포토그래퍼를 섭외하게 된다면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내야 되냐. 결혼식의 전반적인 비용에 대해서 루카스가 본인이 지불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내가 낼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불을 하려고 했었는데, 스웨덴에서 하는 결혼식이기도 하고 루카스의 가족과 친구들의 그런 하객이 많다 보니까 루카스가 결혼식 비용을 전반적으로 다 지불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가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저와 루카스가 함께 준비를 하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루카스가 조금 더 책임감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식 비용도 지불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스웨덴까지 오시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 값이나 체류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나 저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루카스가 결혼식, 스웨덴에서 하는 결혼식의 비용을 지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도 네 돈, 내 돈 구분 없이 함께 생활비로 지출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나니까 설레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뭔가 심란한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챕터의 삶이 열리는 기분이기도 하고, 그동안은 나라는 인간 한 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혼자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루카스와 저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뭔가 새로운 파트 2로 온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로망이 없었던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 또 상상을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금 미숙하고 서툴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정말 서로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뭔가 보여지는 것보다 좀 내실을 잘 다지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함께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 함께 선택하고 함께 책임지는 이런 시간들이 엄청 의미 있고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서툴고 미숙하고 처음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건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가본 길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 결혼이라는 것도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님도 결혼이 처음이었을 텐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선배 세대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조금 떠올려보고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솔로일 때나 아니면 단순히 연애하는 커플일 때와는 다르게 정말 또 다른 세상에 진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저희만의 리듬으로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약 한 달 정도 결혼식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보여드리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헤이도! Thought that I would be a bit at peace by now. Yeah, you're lying in the shadows of my room. Oh, always heard your voice, I forget the sound.